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AI 과열주의보. AI 붐이 열기를 더해 갈수록 우려의 목소리도 덩달아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허서비스가 인공지능 열풍이 너무 과장됐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예, 우리는 알파고라는 회사를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을 통해서 수년 전에 보아왔습니다. 사실 그 알파고가 나오면서 오늘날 인공지능이 시작이 됐거든요. 원래 인공지능은 그 이전에도 있었더랬어요. 네. 그런데 이 알파고와 나오면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뜨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딥러닝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알파고를 만든 데가 딥마인드입니다. 네. 깊은 생각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상 컴퓨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인공지능들은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성능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허사비스라는 사람, 지금도 구글 딥마인드의 사장으로 있는 이 허사비스가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딥마인드에서 딥러닝을 처음으로 컴퓨터에게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딥러닝이라는 것은요, 머신러닝이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는 통계만 갖고 공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리 네. 문자 그대로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끼리 스스로 경쟁하면서 그 원리를 파악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알파고에서도 1단계 알파고는 과거의 기보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알파고는 성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딥러닝을 가지고 공부한 2단계 알파고는요, 인공지능들끼리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해서 공부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하루 이틀 정도면 수조 원 게임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현대판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허사비스. 이 허사비스는 자기의 딥마인드를 구글에 팔고 지금은 구글의 딥마인드 사업부 사장으로 있는데 네. 이 허사비스가 아주 작심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IP 열풍 너무 과장됐다. AI 열풍이죠. 이 AI란 말만 붙이면 다 주가도 오르고 또 투자금도 막 몰리는데 그 안에는 옥석이 구분이 되고 있지 않다. 진짜 AI도 있고 가짜 AI도 많다. 그래서 암호화폐처럼 과장 광고 사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 AI에 투자한 사람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러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컴퓨터 CG에 나오는 이 게리 겐슬러 미국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합해 놓은 정도의 자본시장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이 겐슬러 위원장은 AI와 관련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이윤을 얻고자 하는 이른바 AI 워시가 난무하고 있다. 네. AI는 아닌데 AI처럼 물타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 이 워시라는 말은 이 ESG 그린 경영이 나올 때도 본인이 뭐 환경 경영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데도 마치 환경 경영인 것처럼 포장해서 투자금을 몰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석유화학 업체가 마치 우리가 석유화학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 같아 줄일 수 있다라고 선전하면서 워시를 한 ESG 워시였는데요. 자, 이 새로운 산업이 뜰 때는 그 주변에는 파리도 끓고 투기꾼도 끓는다 이런 네.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과 석을 그러니까 돌과 진짜 보배를 제대로 구분하는 그런 지혜와 투시안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I는 앞으로도 세상의 판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AI를 사칭한 이 AI 와씨 여기에 속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딥마인드의 창업주 허사비스의 경고 같이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분을 그러니까 뭐 딱 적혀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그러나 결국은 인공지능의 기본 속성, 인공지능이 기본 능력과 어떤 그동안의 발전 경로를 잘 살펴보면 한꺼번에 뭐 1에서 1,000,000원으로 점프하는 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가 이 부분에 대한 식견 그리고 특히 우리 김기호 앵커님이 진행하는 이 모닝벨을 네. 좀 계속해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PMI 역풍.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발표한 지난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을 넘어서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17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굿뉴스 이즈 배드 뉴스인가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무인데요. 좀 좋은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른바 연착륙, 소프트 랜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뉴욕 증시 어떤 이 안정적인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밤사이에 나온 미국의 PMI 지수, 자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꾸준히 조금씩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연착륙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업턴을 해서 드디어 17개월 만에 50%가 기준선이거든요. 50% 기준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일 타격을 받는 게 연준 FOMC 제롬 파월 의장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금리 인하라는 게 그동안에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이제는 자동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금리 내리는 거 아니거든요. 네. 금리 내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가가 좀 둔화되고 성장률이 좀 위축됐다. 그래서 경기를 살리는 용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경제학의 금과 옥조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이 호황 국면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러면 금리 인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미국 경기가 제조업이 완전히 호경기로 올라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한 달치 숫자가 좋게 나오면 바로 눈앞에 있는 5월 FOMC라든지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패드워치 여기서도 금리 인하 전망이 60%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채권 시장의 반응인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3% 아주 껑충 뛰었습니다. 이것은 금리 인하 당분간 어렵다라고 투자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고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또 달러가 강세가 되고 주가도 휘청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스티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제 물가도 좀 잡히고 경기도 좀 둔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표들이 계속 나와서 여러 가지 경제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울퉁불퉁 현상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USTR 으름장.
지금 우리 국회에는 죄송합니다. 망 사용료와 관련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내용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같은 이 사업자들이 우리 인터넷 망을 사용을 하면 그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두고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반경쟁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망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미국에 여러 부처가 경제 부서가 있습니다만은 한국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USTR이라는 곳입니다. 이른바 미국 무역 대표부인데요. 저게 대통령 직속 기구예요. 네.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의 경제 교류를 해오면서 특히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마다 USTR 폭탄이 많이 터졌습니다. 이를테면 섬유 수출을 할 때 덤핑을 했다든지 등의 혐의로 한국 수출을 제동하기도 했던,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USTR이라는 보도만 나오면 조금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이 USTR 여기서 보고서를 냈는데 느닷없이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 한국의 국회와 정부가 망 사용료를 외국 기업들에게 부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눈 뜨고 보고 있다.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잘해라. 뭐 이런 식의 뭐 얼음장을 지금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망 사용료라는 게 대표적으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데가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한국의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망을 구축해 놓은 것은 한국의 SK, 또 한국의 LG U+, 또 KT 이런 어떤 ISP라는 인터넷 사업자예요. 그런데 망 구축은 SK, KT, LG U+가 하고 이용은 넷플릭스나 U+가 한다. 유튜브요. 유튜브가 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곰은 제주는 곰이 부리고 그 왕서방이 이득을 챙긴다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얼음장을 놓고 나섬에 따라서 이게 자칫하면 한미 간의 무역 분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법을 좀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 앞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섣불르게 접근을 했다가는 USTR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USTR이 지적을 했다고 무조건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꼬리를 내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논리의 명분, 누가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국익이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사안이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주가.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죠.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밤사이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0% 넘게 폭락을 했는데요. 단순히 주가 하락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이 트루스 소셜이라는 새로운 SNS,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등에서 쫓겨나니까 대항마로 만든 회사인데요. 이게 네. 우회 상장을 하면서 이 회사의 그룹 이름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해서 TMTG라고도 하고, 또 SNS 이름 자체는 트루스 소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회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오른 거 다 까먹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또 떨어졌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이 엄청난 적자거든요. 대부분 이자 비용으로서 아직도 회사로서의 틀을 갖추지 못했다. 매출도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트루스 쇼스라는 회사가 실적이 거의 형편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네. 흔히 정권시장에서는 알려진 사실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그래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발표되니까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이 회사에 대한 공포가 이 회사 아직은 회사의 뼈대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회사다. 창업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만 입었다라는 그런 공포가 현실화된 측면도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 트럼프 SNS의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게 러시아 자금이냐 중국 자본이냐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 현직 대통령에 출마하는 분이 자기가 우회 상장을 시켜서 자기 트럼프 주가를 만들어 놓고 정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사상 초유의 지금 실험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어떤 경우에도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서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주가는 오를 수 있겠지만 네. 실적 앞에 장사 없다. 이 속담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네, 대표적인 뭐 정치 테마주와 같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봄. 어제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요.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견인한 게 반도체입니다.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자, 결국 반도체도 이제 봄이 오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가량 늘어났습니다. 네. 아주 폭발적인 증가예요. 그 덕에 우리나라 전체 국가의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를 하면서 6개월 상승을 했거든요. 네. 자, 반도체만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IT 사형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기기인데요. 반도체 35%, 컴퓨터 24%, 디스플레이 16%, 무선 통신기기 5.5%. 그야말로 IT가 3월 수출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2년 동안 우리 수출이 어려웠던 것도 바로 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컴퓨터, IT가 불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불황을 빠져나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빠져나온 지금 불황의 틀 바깥에서 더 큰 도약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AI 열풍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 있지 못한다는 것은 뭐 실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변방에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뭐 그런 면에서 한국 수출, 한국 경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AI 쪽에서도 좀 우리가 선두로 달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AI 과열주의보, PMI 역풍, USTR 으름장, 트럼프 주가, 그리고 반도체 봄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